월요일 아침, 나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신장내과와 노인병을 담당하는 A사 이민후다. 나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신장을 지켜보았고, 그 시간 동안 신장은 거에 항상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배웠다. 아프다 소리치지 않는다. 거품처럼 가벼운 징후,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발목, 아침마다 무거워지는 눈꺼풀. 이들이 바로 첫 편지다. 오늘도 그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있다. 버스 운전기사로 평생을 보낸 박 선생님이다. 그는 문을 조심스레 닫고자 리 앞에 앉아 작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봅니다. 나는 고개를 젖혔다. 신장은 폭탄처럼 한 번에 쏟아지는 물세기를 싫어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하죠. 밤에 자주 깨십니까? 변기물 위에 작고 오래가는 거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웃었다. 조금 있습니다. 검사는 더 정직했다. 사구체여 과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나는 설명했다. 신장은 하루 약 180리터의 여과액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돌려보내며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 그러나 짠 음식, 습관적인 진통소염제, 한 번에 들이키는 물은 필터를 천천히 막는다. 고통은 없다. 경고음도 없다. 다만 피로가 길어지, 고발등이 무거워지고 거품이 남을 뿐이다. 남들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그냥 지나친다. 지나친 그 순간마다 신장은 한 겹씩 더 침묵한다. 나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다. 외래실의 침묵은 대개 늦게 온 사람들의 숨소리로 채워진다. 그래서 나는 늘 처음에 생활을 묻는 소금은 어느 정도 쓰십니까? 국물은 남기십니까? 약은 아플 때마다 드시나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국물은 시원해서 끝까지 먹습니다. 허리를 펴면 쑤셔서 약도 가끔 먹습니다. 나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오늘부터 세 가지를 바꿔봅시다.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은 남기고,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할 때만 드시죠. 물은 자주 조금씩, 하루 종일나 누워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십시오. 그는 애아해했지만, 수긍했다. 바로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어. 나는 식탁 의세 친구도 소개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그리고 다진 마늘. 오일은 가열하지 말고 삶은 채소나 두부에 뿌리고, 브로콜리는 잘게 썬 뒤 잠시 두었다가 짧게 찌고, 마늘은 다져 10분 숨을 쉬게 한 뒤 곁들이라고. 이 조합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편안하게 한다. 신장은 혈관의 건강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필터의 부담도 가벼워진다. 나는 수십 년간 그 변화를 수치로 보았고 얼굴빛으로 확인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얼굴빛도 마찬가지다. 세 달 후 박 선생님은 눈빛이 한층 맑아져 돌아왔다. 발목 자국이 옅어졌고 밤중 소변 횟수가 줄었다고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다. 시확인했다. 물은 어떻게 마시십니까? 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컵을 작게 나누어 자주 마십니다. 국물은 남기고 소금은 반만 씁니다. 약은 의사와 상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반복이 신장을 지킨다. 신장은 간처럼 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기능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가장 빠른 날이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말자. 거품료, 아침 부종, 지속되는 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절반은 이긴다. 그리고 정기검진, 미루지 말자. 혈액과 소변을 한 번이면 된다. 작은 수치 변화가 큰 후회를 막는다. 나는 오늘도 외래의 문을 열어 젖히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신장을 결정한 짠맛은 짧고 후회는 길다. 천천히 적게, 자주 분산, 이 원칙을 몸에 새기자. 박 선생님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처럼 당신의 발걸음도 곧 가벼워질 것이다. 나는 의사지만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습관을 기대한다. 습관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누그러뜨린다. 습관이 수면을 깊게 하고 아침에 눈꺼풀을 가볍게 한다. 습관이 당신을 수술대가 아닌 공원 산책로로 이끈다. 이 모든 것은 식탁과 물컵과 약통에서 시작된다. 오늘 한 번 덜 짜고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한 번 더 문해하라. 몸은 기억한다. 그 기억이 쌓여 당신을 지킨다. 나는 내 이름표
걔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말한다. 이민후, 서울 신장, 노인, 그리고 환자 당신, 거품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연습할 것이다. 소금의 손을 놓는 연습, 물과 화해하는 연습, 약에게 경계를 세우는 연습, 몸에게 예의를 지키는 연습. 그 연습, 이곳 치료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신장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작은 설명과 작은 권유를 적어 처방전에 붙인다. 먹는 법, 마시는 법, 쉬는 법, 그리고 기억하는 법. 외래실 문 밖으로 나가는 그 등을 보며 나는 작게 인사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같이 합시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신장이 시간이다. 당신이 그 시간에 맞춰 걸어주면 된다. 나는 한 번 더 말한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신장은 몸의 정수기이지만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호르몬을 만들고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한다. 그래서 신장이 지치면 몸의 대화 전체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지럽고 집중이 흐려지고 밤에 쥐가 나며 소변 패턴이 바뀐다. 그때 많은 사람이 카페인이나 보충제를 더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히려 신장을 더 몰아붙일 때가 많다. 나는 환자들에게 포장지의 작은 글자를 읽는 법을 가르친다. 나트, 류맘양, 당분, 인산염,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인산염은 정크푸드와 가공육의 그늘에 숨어 신장을 괴롭힌다. 달콤함은 잠깐이고 콩팥의 피로는 길다. 짠맛은 순간이고 혈관의 경직은 오래간다. 우리는 맛을 바꾸는 연습을 통해 몸의 미래를 바꾼다. 처음 한 달은 모두가 힘들어한다. 그러나 여는 학습한다. 담백함을 기억하는 순간 몸, 은내부에서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때 수치가 움직이고 얼굴이 달라진다. 나는 그 변화를 보는 일이 아직도 기쁘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그 기쁨은 낙지 않았다. 박 선생님의 사연은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같은 길목에서 같은 신호를 놓친 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생명을 지킨다. 혈압 기록장을 만들자. 아침과 저녁에 2번 재고 수치를 적자. 숫자는 습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혈당을 점검하자. 공복과 식후의 차이를 눈으로 보면 접시의 선택이 달라진다. 운동은 과하지 않게 하자. 빠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면 충분하다.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려운 운동은 지나치다. 신장은 리듬을 좋아한다. 먹고 움직이고 쉬는 리듬이 일관. 될수록 필터는 편안하다. 밤늦게 먹는 습관은 신장을 야근시키는 명령장과 같다. 야근이 쌓이면 회사도 사람도 지치듯 신장도 지친다. 깨끗한 잠은 깨끗한 혈액을 돕는다. 수면이 짧으면 호르몬 균형이 흔들려 혈압 과당대사가 흩어진다. 이 모든 조각이 신장의 부담으로 모인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조각 내어 다시 조립해야 한다. 아침의 미지근한 물 한 컵, 짜지 않은 단백질이 적정량,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오후에 짧은 걷기, 저녁에 조용한 정리, 밤에 은은 한 오둠. 그 사이에 과음과 과식과 과로는 넣지 말자. 만약 약이 필요하다면 담당이와 상담하여 신장에 안전한 선택을 하자. 진통소염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감기약 속에도 NSAID가 숨는다. 상비약을 정리하며 성분을 확인하자. 나는 환자의 계약통 사진을 찍어오라고 말한다. 사진 하나로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걸러낸다. 나트륨이 많은 발포 비타민, 과다한 허브 혼합물, 불필요한 이중복용이 그 속에 숨어있다.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때로는 신장에게 나쁜 소식이었다. 알게 되면 바꿀 수 있다. 바꾸면 달라진다. 달라지면 희망은 사실이 된다. 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수치가 움직일 때, 밤에 한번 많게도 족하다 말하는 환자의 미소를 볼 때, 그 단어는 자연스럽게 입술에 맺힌다. 의학은 기적을 만들지 않지만 회복력을 돕는다. 회복력은 사람 안에서 자란다. 나는 그 성장을 응시하는 사람일 뿐이다. 오늘 진료가 끝나갈 무렵 한 노부부가 들어왔다. 부인은 조용히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남편이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손사래를 쳤다. 괜찮다 했지.
나는 검사지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괜찮음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이 검사입니다. 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은 모르는 곳에서 자라고 평안은 아는 곳에서 핀다. 결과는 내일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를 배웠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미래 이혈관을 지킨다. 나는 외래의 시계를 보며 다짐한다. 내가 하는 설명은 길어도 쉽게, 무서움은 줄이고, 가능성은 남기. 개 환자에게 남는 말은 짧아야 한다. 짧지만 하루를 움직이는 말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세 마디를 적는다. 덜 짜게, 자주 조금씩, 정기 검진. 세 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신장을 바꾼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도 적는다. 의사인 나도 사람. 이기에 나의 습관도 점검해야 한다. 커피를 줄이고 물은 천천히. 설명은 더 쉽게. 처방은 더 정확하게. 경청은 더 길게. 환자의 말 사이사이에 숨은 두려움을 건져 올리는 일. 일이 내 직업의 심장이다. 박 선생님이 돌아가 묘인사했다. 다음 달에도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네, 그대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 꾸준함이 신장의 시간표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나는 다음 환자 의문을 열었다. 하루가 이렇게 흐른다. 작은 설명, 작은 결심,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방향을 만든다. 이하게 진짜 얼굴은 거대한 수술실만이 아니라 이 작은 방에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습관을 처방한다. 습관은 값비싼 약보다 느리지만 깊게 듣는다. 몸은 그리 느린 언어를 좋아한다. 신장은 그 언어에 제일 먼저 대답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다른 목소리로 되풀이한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신장을 만든다. 짠맛을 덜면 숨이 넓어진다. 물을 나누면 밤이 길어진다. 약을 가리면 아침이 편안하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가볍지 않다. 단순함이 사람을 살린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지금이 시작이 다. 검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 EGFR이라는 수치가 있다.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한 값으로 신장의 현재 능력을 보여준다. 알부민료는 필터의 세어짐을 가리키는 신호다. 수치는 자지만 그 뒤에는 생활이 있다. 수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짠맛을 어떻게 덜었는지, 약을 어떻게 골랐는지 가숫자에서 말한다. 나는 환자와 함께 그래프를 그린다. 상향의완만한 곡선을 목표로 잡고 한 달 단위로 점검한다. 급한 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안정. 그 안정이 명을 연다. 연령이 들수록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핵심 두세 가지만 정확히 바꾸자. 나트륨 줄이기, 물 나누기, 약 점검. 이 세 가지면 절반은 가는데 이미 충분하다. 식탁의 기술도 필요하다. 절임류 대신 신선한 채소, 국물 대신 무침, 햄 대신 생선과 두부, 간장은 계량 스푼으로, 된장은 반 스푼으로, 고추장은 향으로만 맛없을까 걱정되면 식초와 후추와 올리브오, 이를 불러오자. 혀는 금세 배운다. 분이 줄어들면 부종이 사라지고 밤이 잠들며 아침이 맑아진다. 이 변화는 종종 가족의 표정에서 먼저 드러난다. 환자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 말한다.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한 달을 버티게 한다. 나는 의학을 가르치면서 관계의학도 배웠다. 함께 먹고 함께 걷는 사람이 있는 환자는 더 오래 지킨다. 그래서 나는 가족 동반회례를 좋아한다. 그 자리에서 식탁을 합의하고 운동시간을 정하고 약통을 정리한다. 합의는 책임을 가볍게 나눈다. 나눔은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가끔 환자들은 묻는, 다 선생님, 브로콜리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있다. 제철 채소면 좋다. 도구는 여러 개여도 원칙은 하나다. 짠맛을 덜고 기름은 좋은 것을 소량으로, 단백질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불필요한 보충제는 과감히 버리기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신장은 과유불급을 가장 싫어한다. 나는 또다시 말한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말자. 지속을 목표로 하자. 일주일 중 5번만 성공해도 몸은 배운다. 실패한 이틀을 책망하지 말고 성공한 닷새를 강화하자. 그게 뇌의 학습 원리이기도 하다. 보상을 작게 자주 주면 습관은 뿌리 내린다. 나는 외래 컴퓨터의 배경에 작은 문구를 붙여두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은 나에게 도처방전이다. 지쳤을 때는 설명을 짧게, 환자의 말을 길게, 불안을 줄이고 선택, 질을 두세 개로 압축하기. 과학은 복잡하지만 실천은 단순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 신장은 조용하다. 그러나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 조용함은 우리에게 복을 요청한다. 덜 짜게 나누어 마시게,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세 마디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자. 당신의 식탁은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길을 바꾼다. 박 선생님의 변화가 그 증거다. 그는 또 오겠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예, 우리의 연습은 계속됩니다. 연습이 치료입니다. 치료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면 수치가 따라옵니다. 그 순서가 맞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식탁에 조금의 변화를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덜고 물은 나누고, 약은 가리고 잠은 지키십시오. 신장은 그친 저를 기억하고 천천히 대답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시작하십시오.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작게 반복하십시오.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의 신장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함께 갑시다. 네. 3달이 지나 박 선생님은 다시 외래에 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밝게 웃었다. 예전의 무겁던 걸음은 사라지고 대신 발끝에 리듬이 생겼다. 혈액검사 결과지를 건네며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그는 손을 아감사 인사를 했다.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기쁨은 수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열고 찬맛을 줄인 식탁에 올리브 오일을 뿌린 브로콜리를 곁들였다. 마늘은 잘게 다져 두부 위에 얹어 먹었다고 했다. 처음엔 밋밋했지만 지금은 그 맛이 편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월 핸들에 매달린 손에 굳은 살만큼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신장은 기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단지 지속으로 날 뿐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속은 사랑의 형태라고 나는 덧붙였다. 자신의 몸을 매일같이 돌보는 그 태도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그 후로 나는 모든 환자에게 박 선생님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거품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검사를 받았던 용기, 소금 한 숟가락을 줄였던 결단, 습관을 바꾼 꾸준함. 그 3가지가 수치를 움직였다. 이 3가지는 약보다 강하다. 그날 진료가 끝나갈 무렵 나는 노트에 짧게 적었다. 신장은 마음의 거울이다. 조용히 참고 묵묵히 일하지만 한계에 이르면 끝내 멈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이 멈추기 전에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듣는다는 건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일이다. 피로가 길어지면 쉬고, 소금이 강하면 덜고, 밤에 자주 깨면 검사한다. 간단한 대화가 몸과 사람을 살린다. 의학은 복잡하지만 건강은 단순하다. 몸을 믿고 기억을 되살리면 회복의 문은 열려 있다. 나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다. 오늘 또 하나의 습관이 태어났다. 그 말이 마음에 따뜻하게 남았다. 그 길로 나는 병원 뒷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노을 빗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사람의 몸도 이 하늘처럼 순환한다.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 노폐물이 돌고 돌며 정화된다. 신장은 그 순환의 중심이다. 그 작은 기관이 쉼 없이 피를 정화하며 우리의 하루를 유지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다가 문득 병이 오면 당황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억하면 된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버린 적이 없다. 단지 지친 것뿐이다. 쉬게 해주면 된다. 그 쉬는 법이 바로 식탁이고 습관이고 삶이다. 몇 달 뒤, 박 선생님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선생님, 이제 숨이 덜 차고 밤에 한번 밖에 안 깹니다. 요즘 아침마다 공원을 돕니다. 예전엔 무거웠던 발이 이제는 새털 같습니다. 내가 함께 올리브 오일 샐러드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문장은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치료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일이다. 방향이 바뀌면 결과는 따라온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노후의 건강은 돈이나 약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싸느냐가 수명을 결정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다. 오늘 저녁 국물에 한 숟가락을 남기고 내일 아침 물을 나누어 마시며 다음 주 검진을 예약하라. 그 세 가지가 당신을 살린다. 밤이 깊어 병원에 불이 꺼질 무렵 나는 창밖에 도시불빛을 본다. 그 불빛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호흡이 있다. 그 호흡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속삭인다. 지금이 시작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천천히 지속하라. 당신의 몸은 기억할 것이다. 기억한 것은 언젠가 보답한다. 그때 당신은 느낄 것이다. 짠맛보다 깊은 평온을, 약보다 달콤한 숨을, 그리고 나는 다시 내일의 진료를 준비한다. 또한 사람이 거품을 보며 들어올 것이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신장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소리를 들어준다면 그 작은 기관은 끝까지 당신 편에 있을 것임이 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하루가 당신의 노후 건강을 만듭니다. 짠맛을 비우고 삶의 단맛을 채우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두 개의 신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